안녕하세요, 템포럼 알라롱입니다. 장총입니다. 너무 인사 안 해. 다시 두 번째 출연인데 벌써 버릇이 없어졌군요. 하셔서 저는 안 해도 되는지. 우리 짱총님과 리뷰를 진행할 텐데 어떤 모델이죠? 오메가의 시마스터 다이버 300 블랙. 시마스터 다이버 300의 4세대를 베이스로 만들었고 세라믹을 케이스로 만든 시마스터 다이버 300이 있었지만 베젤과 크라운까지 세라믹으로 만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풀 세라믹인가요? 네, 풀 세라믹입니다. 그렇죠? 못 맞췄지롱. 이번에 시마스터 다이버 300이 조금 더 약간 세련된 느낌입니다. 레귤러 모델하고 약간 스페셜티를 가진 모델들이 디테일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이제 네. 주로 양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모델들이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블랙도 이제 그런 흐름에 맞춰져서 디테일이 이제 완성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자세한 거는 리뷰를 통해서 네. 어떤 부분이 다른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시마스터에도 굉장히 많은 모델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프로페셔널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시마스터 다이버 300은 1993년에 등장을 해서 세대 교체를 거쳐서 이제 현재는 4세대에 이르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포화 잠수가 가능한 헬륨가스 배출 밸브 같은 걸 가지고 있고, 다이얼에 있는 물결 무늬 같은 네, 디테일들인데 3세대에서 살짝 사라졌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물결 무늬가 부활을 했고, 저희가 살펴볼 모델은 시마스터 다이버 300에서도 특별함을 가진 올블랙 세라믹 케이스인 시마스터 다이버 300 블랙인 거죠. 언박싱인 듯 아닌 듯한 언박싱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부족하네요. 뿌띠한 트래블 파우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구성품을 가지고 왔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생기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시마스터 다이버 300만 해도 그냥 나무 박스였어요. 네. 이제 최근에 오메가 시계를 사신 분들 중에 스피드마스터 문어치 네. 이런 이제 시마스터 모델을 하셨다고 하면 구성품이 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컴팩트한 구성으로 이제 가는 브랜드들이 많아서 시계의 이제 그 박스라고 하는 부분이 거의 이제 이렇게 끝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또 오메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박스 크기가 있어요. 그 안에 이제 이런 트래블 파우치가 있어서 컴팩트한 듯 컴팩트하지 않은 듯, 트래블 파우치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반 박스에 수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신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파우치를 써야 사실은 맞잖아요. 근데 안 써요. 아까워. 언제 쓰시려고요? 할 때? 저처럼 묵혀두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빵빵 쓰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안 됩니다.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쓰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세컨 카메라에서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색깔이 너무 블랙이라 실물로 보면 가독성이 뭐 좋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막 크게 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잘 보여요. 지금 눈 잘 보인다고 잘하는 거니? 제가 좀 더 젊잖아요. 다이얼이 가져야 하는 그 전제적인 요건이 그 가독성이잖아요. 이 올블랙 모델들은 가독성을 희생해서 디테일을 이제 추구하는데, 올블랙이라고 해도 핸즈나 인덱스 정도는 약간 색깔을 달리해서 가독성을 보장하는 경우가 꽤 있었죠. 가독성을 희생하더라도 이런 시계를 찾는 분들은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일단 멋있으니까. 케이스 소재가 뭐였죠? 산화 지르코늄 파우더를 기반으로 만든 세라믹입니다. 케이스, 베젤, 크라운, 헬륨가스 배출 밸브, 케이스 백 모든 부품이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모델의 지름이 레귤러 모델에 비해서 조금 더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43.5mm로 레귤러 모델이 42mm인 거에 비해 1.5mm 더 큽니다. 두께도 좀 약간 더 두껍습니다. 시계를 정면에서 봤을 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부분이 베젤입니다. 손으로 만져봤더니 입체적입니다. 이렇게. 세라믹 인서트 스케일만 남겨두고 주변을 모두 파내는 방식으로 제작한 거죠. 올블랙이지만 이렇게 다이버워치의 기능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삼각형 마커 안에 검정색 야광으로 야광 도트가 들어가 있고요. 다이얼 구성은 레귤러 모델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12시 방향에 직사각형 인덱스가 2개 있고, 쿼터 단위로 직사각형 인덱스가 이렇게 하나씩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도트 인덱스가 배치되어 있는데 입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광이 다 채워져 있는데 어두운 곳에서 파란색으로 발광을 하고요. 핸즈도 검정색이네요. 핸즈 끝에도 인덱스와 동일한 안트라사이트 컬러의 그 슈퍼루미노바를 칠했습니다. 스페셜 에디션의 공식대로 이 물결 무늬가 양각 처리되어 있습니다. 로고랑 레터링도 다 그렇게 약간 양각으로 표현했습니다. 양각된 부분은 블랙이고 베이스가 되는 플레이트는 안트라사이트 컬러. 올블랙이라고는 하지만
가독성을 위해서 약간 톤을 차이를 두면서 네. 시계를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이얼 12시 방향을 보시면 오메가 브랜드명, 모델명, 그다음에 프로페셔널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6시 방향에 프로페셔널과 마스터 크로노미터 300m 방수라는 내용이 양각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델이 레귤러 에디션과 다른 점이 데이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6시 방향에 있어야 할 데이트 윈도우가 없습니다. 데이트가 들어가게 되면 또 데이트를 검은색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숫자는 하얀색을 써야 한다거나 네, 그렇게 되면 컨셉이 깨지니까 그 데이트를 넣지 않은 것 같습니다. 케이스 형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마스터 다이버 300의 4세대 모델과 동일한 거죠. 트위스트 러그라고 해야 되나요? 살짝 비틀어 놓은 네, 듯한. 자체로 이제 올블랙 케이스라고 하면은 좀 심심하잖아요. 이 케이스는 유광과 무광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그렇게 심심하지 않고, 이것은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을 한 레귤러 모델과 동일하게 표면 패턴을 가져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패턴인데 이게 소재가 약간 또 블랙 세라믹이다 보니 유광과 무광의 면이 대비가 확실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좀 더 입체적인 거죠. 크라운에 들어가는 오메가 로고 같은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잘 살렸네요. 이제 헬륨가스 배출 밸브에 HE라고 하는 헬륨의 원소 기호도 이렇게 잘 살려 있습니다. 저는 잘 안 보이지만 30대들은 아마 잘 보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도 보입니다. 저거 알러랭님의 차이입니다. 슈퍼맨이가 헬륨가스 배출 밸브는 원부를 이렇게 약간 이제 잘라낸 것 같은 형태로 이제 위로 가면서 좁아지는 구조인데, 제가 이제 이걸 풀어봤거든요. 레귤러 에디션은 안쪽에 뭔가 인디케이터 같은 게 보였거든요. 이 모델은 그런 컬러가 없습니다. 케이스백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뚜껑, 네, 맞습니다. 바깥쪽 같이 생긴 그런 케이스백 둘레를 확인할 수 있고, 또 나야드라기는 문구가 일정하게 위치하는 거죠. 이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위치로 그 모든 문구들이 와야 정상적으로 이 케이스백이 닫혔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무브먼트에는 코팅 처리를 안 했습니다. 무브먼트도 해줬으면 저는 좀 더 멋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이제 비용이 좀 더 올라갔겠죠. 이렇게 무브먼트가 이렇게 대비돼서 보이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네. 무브먼트에 조금 더 시선이 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 탑재된 무브먼트가 뭐죠? 오메가의 인하우스 자동 칼리버 8806. 레귤러 에디션에는 칼리버 8800. 8800은 이제 날짜 창이 있는데 8806에서는 날짜 기능을 없앤 거죠. 이제 파워 리저브가 55시간입니다. 제가 레귤러 에디션을 차고 다니는데 그렇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와인드 유형도 좋은 것 같아요. 역시 착용자가 말하니까 좀 더 믿음이 갑니다. 이 무브먼트 진동수가 좀 특이하죠. 네, 25200 VPH입니다. 다른 시계 브랜드에서는 잘 쓰지 않는 그런 진동수인데, 오메가가 코엑시얼 이스케이프먼트를 이제 이식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최적의 진동수를 찾다가 보니까 나오게 된 진동수인 것이고, 이제 이 무브먼트는 또 이제 구성면에서 이제 실리콘 부품을 많이 썼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썼죠? 그 핵심적인 밸런스 스프링을 일단 실리콘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성의 영향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질 것이고, 이 모델도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았잖아요. 네, 15000 가우스의 자기장에도 끄떡없는 항작성을 자랑하죠.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에서 이제 요구하는 항자성과 정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사용에 기반을 둔 이제 그런 특성들을 이제 다 클리어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레귤러 에디션을 차고 다녔는데 일상생활에서는 불편함이 거의 없어요. 시계가 빨리 간다거나 늦게 간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불편을 겪었던 적도 없고, 일부러 좀 자석에 가까이 대본 적도 있거든요. 공감하시나요? 제 시계를 몰모트 삼아서 실험을 좀 해봤는데 네. 딱히 뭐 문제가 된 적도 없습니다. MRI까지는 안 가보시죠. MRI를 찍은 적이 없어요, 저는. 이론적으로도 MRI에서 나오는 그 자성 수치가 15,000 가우스가 안 될 거예요. MRI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박제됩니다, 이거 영상. 300m 방수이다 보니까 뭐 당연히 크라운은 스크류다운 방식이고, 조작이 쉽도록 돌출이 바깥쪽으로 많이 되어 있고, 크라운을 풀고요. 크라운 포지션 0이 되면 와인을 해보겠습니다. 돌리는 느낌은 다소 좀 무겁습니다. 사각거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저항감이 좀 있고 무거운 편이고, 세라믹이라서 그런지 살짝 금속 소재랑은 다른 것 같아요. 날짜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 칸을 잠기면 바로 이제 크라운 포지션 1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크라운을 돌리면 이렇게 시간 조정이 되고 묵직하고 무거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원하는 포지션으로 바늘을 움직이기에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조작이 완료되면 이렇게 눌러서 크라운을 돌려서 감아주시면 됩니다. 네, 다이버 워치이니 베젤도 돌려보겠습니다.
네, 베젤은 당연히 시계 반대 방향으로만 회전을 하는데 소리가 되게 경쾌하네요.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는 확실히 다른 소리를 냅니다. 울림이 조금 더 큰 느낌이 들고 네. 가볍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정확하게 분단위에 맞춰서 이동을 하는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기본적으로 이 모델은 브레이슬릿 옵션이 없죠. 네, 일단 러버 스트랩만 제공합니다. 블랙 러버 스트랩을 사용을 하고 있고 올블랙 컨셉에 맞게 입체적이면서 살짝 빈티지한 네, 느낌이 나는 버클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버클도 세라믹이겠죠? 무광 처리해서 약간 그 무광의 고무와 약간 대비되는데 반딱반딱거립니다. 고정되어 있는 루프는 티타늄이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티타늄이 모양을 잡아주도록 되어 있어서 러버밴드를 체결했을 때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블랙 모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모델에도 적용되어 있는 그런 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이제 서로 찝어가지고 이렇게 엉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방지해주는 그런 디테일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보면 하나는 잘 보이고요. 하나는 시계가 안 보인다라는 차이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조금 더 크다는 게 느껴지네요. 레귤러 모델은 이제 그 금속 부분과 세라믹 부분이 경계가 있어서 조금 작게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 이제 요 올블랙 모델은 이제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조금 더 시원하게 보이면서 크기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3.5mm인데 뭐 이렇게 무리가 있는 그런 케이스 실은 아니네요. 확실히 존재감이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면은 뭐 그럭저럭 읽을 수 있거든요. 완전히 올블랙이 아니다 보니까 가독성이 어느 정도 배려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틀어서 보면 되게 잘 보입니다. 가독성과 올블랙의 요소를 굉장히 적절하게 버무려 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저희는 이렇게 해서 시마스터 다이버 300 블랙을 살펴봤는데 어떠세요? 이게 블랙이 주는 약간 카리스마가 저는 굉장히 와닿고 올블랙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분명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처럼 블랙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모델은 가독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그래도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랙이지만 톤을 달리해서 인덱스와 핸즈, 다이얼에서 가독성을 확보를 했고 세라믹인데 스테인리스 스틸과 같은 일반 케이스를 거의 그대로 재현한 것 같은 그런 요소도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가격은 1120만 원. 근데 레귤러 모델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뭐 거의 2배? 오메가의 말에 따르면 소수의 수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나온 모델이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고 그리고 이제 그 소재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레귤러 모델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의 별명을 지어준다라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크나이트. 다크나이트에 약간 열광을 했던 사람이라면 분명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네, 시마스터 300의 다크나이트이 되기를 저희는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